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흘 전에 이어 오늘도 내란 특검 출석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이번엔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특검에 직접 전달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2번 연속 출석을 거부하자 특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이라 물리력을 동원하기 난감하다고 회신했고, 이에 특검은 내일 다시 피의자를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첫 소식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였던 내란 특검의 2차 출석 요구 시간에도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11시 1시간가량 변호인과 접견한 뒤 조사에 불응하겠다고 최종 결정한 겁니다. 하지만 불출석 의사는 특검이 아닌 구치소 측에만 전달했습니다. 특검은 출석 여부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나 변호인으로부터 문서나 구두로 통보가 오지 않자 교정당국에 문의해 불출석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언론에 지난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상황이 변경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차 출석 불응 때와 마찬가지로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겁니다. 오후 2시 예정된 시각까지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기다린 특검은 곧바로 서울구치소장에게 윤 전 대통령을 오후 3시 반까지 서울고검 청산의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교정당국이 강제 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버티면서 무산됐습니다. 특검은 오후 4시 25분 브리핑을 열어 교정당국으로부터 특검의 인치 지휘는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해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 난감하다는 겁니다. 이에 특검은 서울구치소 측에 내일 다시 윤 전 대통령을 특검 조사실로 데려오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와 효성가 3세인 HS효성 조현상 부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모두 윤 전 대통령 처가에 집사로 알려진 인물 관련 회사에 거액을 투자한 기업 관계자들인데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전현직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에게 오는 17일 특검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일단은 참고인 신분입니다. 이들이 운영하는 회사는 사모펀드를 통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 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회사 IMS 모빌리티에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 수사에 시동을 건 겁니다. IMS 모빌리티는 자본 잠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184억 원 가량을 투자받았습니다. 투자사들의 배임 혐의를 적어 김 씨와 IMS 모빌리티 등에 청구했다 기각된 압수수색 영장도 보완 조사를 통해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조사 방침을 밝힌 기업과 금융사 관계자들 외에 조사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해외로 출국한 김 씨는 특검이 출석을 통보하면 들어와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졌지만 특검 측은 오늘까지도 김 씨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즉각 수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호 수사 대상이었던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오늘 삼부토건 전 현직 임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상은 조성욱 전 삼부토건 회장과 이은근 전 대표이사, 이일준 현 회장과 이기훈 부회장입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를 이용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는 상당 부분 확인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전 대표 조사 등 주가 조작과 김 여사의 연결고리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유서입니다.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거세게 부딪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피켓을 들고 사퇴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인신공격을 멈추라고 엄호했는데요. 강 후보자는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보좌진들의 팻말 시위 속에 입장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강 후보자는 지역 보좌관에게 비대 수리를 지시했다는 이른바 갑질 논란에 대해
수리를 지시한 게 아니라 조언을 구한 것이라면서도 사려 깊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처받으시고 불편하셨을 보좌진께 저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청문회장에 음식물 쓰레기까지 가져와 강 후보자를 거세게 몰아세웠습니다. 보좌진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게 했다는 의혹을 꺼내든 겁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쓰레기를 차에 두고 내렸던 거라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차에 남겨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이 주 업무인 여가부 장관에 부적합하다고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후보자가 전형적인 약강형이 아니냐.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민주당 의원들은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는 강 후보자의 가정 환경을 언급하며 옹호에 나섰습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들었습니다. 생활하기도 좀 힘들고 그랬을 겁니다. 더더욱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문회는 시작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 갑질왕이라고 적힌 팻말을 내걸어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고 시작 15분 만에 정회가 선언되기도 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시절 남편이 신약개발 회사에서 스톡옵션을 받았다는 논란과 관련해선 강 후보자는 국회로부터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는 해석을 받았고 수령 거부 의사까지 이미 밝혔다고 답했습니다. 또 언론에 보도된 퇴직 보좌진 규모는 다른 의원실로 승진해 떠난 인원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 검증을 주도한 교수단체들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문 표절 의혹 검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6개 논문에서 중대한 위반이 확인됐는데요. 모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밝힌 11개 교수단체. 백캠퍼스에서 여러 페이지를 그대로 갖다 베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양이. 이후 숙명여대는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했고 국민대도 박사학위 취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연이어 터지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표절 의혹에 이번에도 이들 단체가 나섰습니다. 2006년 12월 이 후보자가 교신 저자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건축 실내 공간을 구성하는 문양의 교양 요소에 대한 영향평가를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10달 전 나온 이 후보자의 제자 오모 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비교하니 완벽히 같은 문장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검증단 확인 결과 표절률은 56%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후보자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 8편은 문장과 주제, 구성 등에서 제자의 학위 논문을 표절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표절률은 17%에서 52% 사이. 역시 어디에도 제자 논문을 인용했다는 표시가 없었습니다. 이 밖에 거의 같은 내용으로 보여지는 논문을 중복 게재한 경우를 포함하면 총 16편이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크다고 판정했습니다. 검증단은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학계에서 인정하는 표절률에 대비 상당히 높은 학계 전반을 흔든 이번 사건을 보고 새로운 형태의 연구 부정 행위를 하신 이진숙 후보께서 자진 사퇴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문제된 논문 중 일부는 충남대 총장 임용 시 연구 부정 행위가 없었다고 판정했다며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최근 기사들에게 닷새간 260건을 배달하면 30만 원을 주겠다고 공지했는데요. 안전을 담보로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하며 생색을 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배달의 민족은 안전하게 자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미션이라고 반박합니다. 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시작한 배달일로 생계를 잇고 있는 46살 고모 씨. 쉼없이 달리고 계단을 오르는 게 일상입니다. 최근 폭염 속에서 체중이 확 줄었습니다. 출근하면서 1시간? 1시간 정도는 그냥 거의 속옷 정도는 그냥 다 흠뻑 젖는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사이에 지금 한 5kg 정도 빠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배달 기사들에게 임무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배달의 민족이 플랫폼에 띄운 미션입니다.
지난 10일 아침 6시부터 14일 새벽 3시까지 닷새간 260건을 배달하면 3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고 씨의 하루 평균 배달 건수는 약 40건. 시간당 4건 정도입니다. 이 속도를 기준으로 하면 고 씨가 먹고 자고 쉬는데 하루에 대여섯 시간만 쓰고 나머지는 모두 일해야 목표치를 채울 수 있습니다. 딱 보자마자 진짜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미션이고 진짜 정말 화밖에 안 났습니다. 최소 못해도 18시간은 밖에 나와 있어서 오토바이를 타야 된다는 거죠. 생색내기 꼼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배달의 민족은 지난 4월 기본 배달료를 서울의 경우 3,000원에서 2,500원으로 낮췄습니다. 경기 인천은 2,300원, 지방은 2,200원으로 더 낮습니다. 기본 배달료가 적용되는 거리는 675m에서 1,400m로 2배 이상 늘렸습니다. 33도 이상의 폭염이면 할증이 붙지만 500원에 그칩니다. 기본 배달우님은 낮추면서 이를 채워준다는 명목으로 실현 불가능한 미션을 도입했다는 게 노조 주장입니다. 평상시에 돈을 못 버니까 막 어지럽고 메스껍고 이런 온열질환 증상이 나타나도 그냥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죽음의 미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아한 청년들은 이번 미션은 라이더들의 평소 배달량을 기반으로 설정됐다면서 안전하게 자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미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절대로 강제성이 없다면서 배달량이 많은 라이더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달라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